우리가 지금 입국한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가장 메인이 되는 국가입니다. 여기에 수도인 베오그라드가 유고슬라비아의 수도이기도 했었어요. 세르비아인들은 발칸 반도에 정착한 후 세르비아 왕국을 건설했고 이 나라가 세르비아 제국으로 발전해서 14세기의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하네요. 저 바위에 기찻길. 저 기찻길. 야, 근데 그냥 아슬아슬하다. 안쪽으로 굴이 지나가는 거. 야, 요거 진짜 기차 지나가면 그야말로 절경인데. 밑에 계곡물이 흐르는데 굉장히 맑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사이 여기는 진짜 절경이야. 자연유산을 해도 될 것 같아. 브라다레바라고 세르비아 첫 번째 도시에 왔어요. 집들이 되게 이쁘다. 여기도 빨간 기와 하얀 벽체 비슷해. 어디 가나. 언어도 몬테네그로나 여기나 뭐 똑같고. 여기도 뽑아야지. 유심칩이나 그린카드 할 만한 가게가 있나 찾고 있는데 일단은 잘 보이지가 않네. 그냥 맹 놓고 있으면 몬테네그로인지 알겠어. 몬테네그로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20분은 넘은 것 같은데 옆에 계속 우리는 이 계곡물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림강이라고 하네요. 수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유속이 되게 빨라요. 가 종종 보여. 두 번째 또 큰 마을이 나타났는데 언더 요 마을이 예쁘네. 여긴 전부 다 빨간 기와 지붕이야. 저기 까만 거 하나 있네. 이제 폴레라고 하는 두 번째 자그마한 도시를 또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심카드라든가 그린카드를 판매한다는 어떤 문구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몬테네그로 심카드가 뜨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다. 여기 오니까 기름값이 리터당 한 300원 차이가 나요. 몬테네그로는 리터당 한 2,200원 했는데 세르비아는 2,5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지. 300원이면. 기름값은 우리나라가 최고로 싸요. 한국 그립습니다. 세르비아 국경 넘어와 가지고 자 처음으로 먹는 밥입니다. 여기 양배추 쌈, 그 다음에 요거는 소시지 볶음, 그리고 김치랑 오징어 젓갈, 뭐 그리고 피클이 있어요. 자, 우리 맛있게 먹어봅시다. 그거
버리지 않았어. 그것도 갖고 와가지고. 한 입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소나무 숲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발칸반도에서 접하지 못한 그런 풍경. 어쩜 이렇게 소나무가 가득 차 있지? 산에? 차게 흐르던 물들이 이 호수로 다 모여들었어요. 땜만. 저기 댐을 막아버렸네. 저수지. 인공 저수지. 여기를 수영장이라고 소개를 해놨어. 안에 섬도 하나 있네. 우리가 국경을 떠난 지 1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까지 몬테네그로 유심히 신카드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 언제까지 이게 연결이 될지 진짜 궁금해요. 근데 잘 터져. 국경을 지난 지 꽤 됐는데. 동영상을 봐도 돼. 동영상, 맞아. 동영상도 가능하고 영화 시청에도 가능하고 넷플릭스도 가능하고 검색은 엄청 빠르고. 도대체 어느 지역까지 몬테네그로 요 유심히 작동될지 엄청 궁금해요. 일단 지금은 1시간 반 정도 지난 거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되고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네요. 7, 80km 왔구나. 7, 80km 왔다고? 일반적으로는 그 국경 검문소 딱 지나고 나면 멈추거든? 국경 지나자마자 넘치지 거의. 근데 어떻게 좀 오래까지 하는 거는 국경 지나가지고 그래도 한 뭐 1km, 2km 그 정도까지 작동되기도 해. 근데 이건 지금 7, 80km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아, 그러게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가면서 유심 카드 파는 데를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소도시는 2군데나 지났는데 아직 찾지를 못해서 걱정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몬테네그로 유심 카드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이상하게 초록 색깔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더니 여기가 1060 지금 고도계로 치니까 1060이 나와요. 거의 1100고지에 있는 평원이에요. 고원지대네. 여기가 그 유명한 고원지대인 것 같아. 이게 초록색이 되면 봄 되면 진짜 이쁘겠다. 골프 치기 참 좋은 곳이네. 골프가 생각이 나. 이렇게 높은 1000m가 넘는 지역에 넓은 평지가 있어요. 집들. 그래서 여기 마을이 많잖아. 대신에 겨울에 엄청 춥겠어. 대관령 넘어가는 것 같아. 목장. 그러니까 개마고원이 혹시 이렇지 않을까? 그렇지. 개마고원이 그 정도 되지. 모르겠어. 개마고원은 몇 미터인지. 대관령은 한 7, 800? 근데 거긴 고원이 아니잖아. 그럼 고원이지. 거기도 비슷한 고원. 근데 이렇게 넓진 않지. 이게 넓진 않지. 여기 뭐 엄청 넓은데 뭐 이렇게 높은지 몰랐어. 지금 현재 여기 스키장 있네. 스키장도 보이구나. 지금 현재 기온이 6도야. 6도. 아주 넓은 평원입니다. 여기 곤돌라 있네요. 곤돌라. 스키장까지 올라가는 곤돌라. 질라티보로에서 이 저기 케이블카 타는 게 있다더라고. 곤돌라. 참 케이블카가 아니라 곤돌라 타는 게 있다더라고. 타고 올라가. 여기가 질라티보로인 거지.
관광지, 겨울 관광지. 그런 것 같아. 저쪽에 보면 리조트 같은 것도 보이네. 분위기가 평창 같은 분위기. 맞아. 돼지도 걸어다니고 아주 목까지 들이다. 글씨만 여기 세르비아어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평창에 온 것 같아. 시내 잠깐 들었다. 지금 우리가 동굴을 가야 되는데 먼저 시내를 들리려고 해요. 이유는 세르비아 돈을 찾아서 우리는 또 가고 싶은 동굴로 갈 예정입니다. 간신히 ATM기를 지도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돈을 찾고 있습니다. 스토피치 케이브, 스토피치 동굴을 지금 보러 가고 있어요. 꼬불꼬불 길을 따라서. 이 동굴이 세르비아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기온이 자꾸 떨어져서 지금 3도가 됐어요. 자, 우리 손은 어디 가십니까? 이거 삭막한 이 산길을 왜 왔을까요? 눈으로 바뀔까봐 엄청 걱정되네. 스토피차 석회암 동굴에 왔는데 입구가 되게 높고 넓어요. 여기에는 그 계곡 물줄기가 동굴 사이로 흐른다고 합니다. 입장료가 400인 동굴 투어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불을 켜줬어요. 이 가로등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데, 야, 규모가 진짜 엄청나게 커. 저기 보면 석순인가 나무인가 석순인가 식물인가. 야, 석순들이 마치 동굴식물 내려오듯이 아래로 뻗어 있어요. 이 동굴이 400만 년이 된 동굴이래요. 그런데 천정의 높이가 굉장해. 그리고 수량도 엄청 많습니다. 이 동굴 자체에 계곡물이 흐른다고 하니까 뭐 수량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계단 욕조에 마치 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파묵 갈래 그 왜 석회층 그거 모습 비슷해. 진짜 이런 형태의 동굴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바위에 석순들, 그리고 아래 이 마치 목욕탕처럼 구불구불 생긴. 이거 진짜 목욕탕 같은데? 그치, 꼭 목욕탕 같지. 물도 너무너무 깨끗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욕조처럼 이렇게 단층이 생기지? 너무 신기해. 이렇게 좋은 이런 천연 동굴에다 낙서하는 사람도 다 있어. 나쁜 사람들. 종료석이
엄청 길게 내려왔어. 밑에 계속 만들. 거기를 만날 것 같아 곧. 만나요. 어. 신기한 자연의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동굴에 있는 것보다 약간 거친 것 같은데. 이 안에. 야, 상어의 그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종이돈을 누가 떨궜어? 어떻게 저 안까지 떨구지? 10원짜리야. 조명 때문에 석순이 빨갛게 보여서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어요. 욕조 한 칸 한 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해도 좋을 것 같아. 물론 여기에 살고 있는 도룡뇽들이 깜짝 놀라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참 자연의 이 예술력은 대단합니다. 물줄기가 제법 세찹니다. 물줄기 완전 폭포야. 폭포가 쏟아지는 동굴은 처음 봤어요. 발 아래 계속 폭포가 흐르고 있어요. 동굴을 이쯤에서 끝이 났는데, 야, 진짜 경이로운 자연이에요. 짧지만 임팩트가 엄청 강한 동굴입니다. 엄청 시원한데요. 이곳에 온도가 항상 8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코끼리 코 같아요.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 석회수를 지금 한 5차례는 맞으면서 왔어요. 머리 위가 차가워요. 이제 바깥이 보인다. 여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았을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네. 들어오는 여기 나가는 입구인데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거꾸로 계속 내려왔다는 뜻이겠죠. 아까는 비가 와가지고 동영상을 찍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동굴을 갔다 오니까 비가 그쳤네. 들어가는 입구는 나무도 바위도 전부 이끼가 두텁게 둘러싸였어요. 입구까지 왔는데 걸린 시간이 여기까지 오르막길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3분이나 걸렸어요. 성수기 때는 이 자판들이 전부 손님들로 가득하겠죠. 지금은 벌써 가게 뒷정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장사 끝인가 봅니다. 여기가 4시 30분이면 마감이 돼요. 까지 여기 주차비가 80이었는데 100으로 20이나 그새 올랐어요. 동굴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식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수 같아요. 산의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물을 또 발견했어요. 질러티보르의 이게 메인 광장인가 봐요. 아직까지도 연말 분위기, 용평 분위기가 나긴 하는데 용평보다는 규모가 좀 큰 곳이고 겨울이고 애매한 계절인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평일이잖아, 수요일. 그런데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거주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건물들도 꽤 많이 올리고 있어. 아직도 눈이 안 녹았어요. 눈 썰매장이 있는데 지금 많이 녹았어. 그래서 운영은 안 하는 것 같아. 바로 시내 한복판에 커다란 눈 썰매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녹았어요. 저 아래에서 꼬맹이들만 지금 놀고 있습니다. 언덕배기가 전부 주차장인데 우리 차밖에 없어요. 저기 곤돌라 타는 데가 있는데 내일은 한번 저 곤돌라를 타고 산 위를 한번 가볼까 해요. 오늘은 이미 곤돌라가 크로즈를 했습니다. 트리비아 질라티보르에 와서 지금 저녁 식사 식당을 찾아왔는데 아주 스테이크에 고기가 엄청 두툼하니 간만에 스테이크다운 음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터키에서 우리가 즐겨 먹던 카이막 치즈가 있는 빵입니다. 요걸 이렇게 들춰보면 이 안에 소고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 내가 좋아하는 빵 같이 나왔어요. 몇 개냐?